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영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스터즈 L 땡땡이라는 코스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6번, 7번, 8번 홀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억에 남는 홀이었거든요. 그만큼 어려웠던 홀이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홀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후반 9홀을 플레이를 해보면서 과연 또 어떤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와 함께 플레이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후반 첫 홀인 10번 홀에 와 있는데요. 정말 장타자를 위한 코스답게 지금 파4홀인데요. 460m이고요. 230m 정도 되는 지점부터 이렇게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페어웨이가. 그럼 결국은 230m를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또 게다가 앞바람이에요. 그래서 한 240m는 티샷을 해야지만 저 첫 번째 벙커를 넘길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사실 거리가 좀 안 나가시는 분들은 이 굉장히 좁은 페어웨이를 공략을 해야 돼요. 정말 부담스럽겠어요. 이거는 진짜 저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거리가 좀 약간 짧은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페어웨이 폭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한번 세게 세게 한번 쳐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앞바람이라 사실 일단 벙커에 빠져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샷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이 코스에서 전반 9홀을 플레이하면서 지금 2언더예요. 생각보다 스코어는 나쁘진 않거든요. 후반 9홀에도, 이번 시간 후반 9홀에도 제가 한번 최대한 스코어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힘차게 티샷을 했고요. 일단 떨어지고 나서 확인을 해봐요. 역시 벙커네요. 야, 제가 볼 스피드가 지금 69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네요. 저 벙커를 못 넘기네요. 이 앞바람이 워낙 심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남은 거리가 지금 220m인데 벙커거든요. 벙커에서 샷을 하다 보면 20%가 감속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투혼은 안 된다라고 보고요. 일단 3온 작전인데 벙커 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벙커 탈출각이 20도가 나와야지만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드도 못 치는 상황이고요. 그럼 아이언으로 제가 볼 땐 7번 아이언이나 이런 샷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렵네요. 일단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벙커이고요. 저는 20% 감속률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투혼은 안 될 거고, 저는 그럼 6번 아이언으로요, 헤드를 약간 오픈을 해서 이 탄도를 좀 많이 발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거 보세요. 벙커 턱에 맞았나요? 지금? 맞았네요. 저 캐리가 4.9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발사각이 지금 17도가 나왔기 때문에 벙커 앞에 턱을 맞고 이렇게 어쨌든 탈출은 잘 했는데 괜히 기분 나쁘네요. 네. 자, 남은 거리는 이제 131m이고요. 그리고 앞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40m 정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9번 아이언을 잡았고요. 지금 핀의 위치를 보면 우측이 굉장히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핀보다 우측이 굉장히 많이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높은 쪽으로 공략을 해서, 어차피 러프에서 샷이기 때문에 약간 런을 발생을 시키면 낮은 쪽으로 흐르겠죠. 네, 그런 거를 생각해서 저는 우측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핀보다 5시 방향 쪽으로 공략을 했을 텐데, 이번 시간에도 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렇게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하게 임팩을 했는데 어이구. 네, 일단 핀 뒤로 지나쳤어요.
일단 제가 원하는 그 공략 지점보다는 약간 뒤편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어쨌든 파는 뭐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리막이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지나와도. 거리는 5.3m인데요. 제가 얼핏 봐서는 좌측으로 한 홀컵 3컵 정도? 네, 3컵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와, 경사가 굉장히 심한데요. 와, 확 꺾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스피드가 보니까 3m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좀 짧았는데 아쉽네요. 네. 보기를 기록했네요. 아유, 아쉬워라. 네. 제가 이렇게 10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0번 홀은요, 사실 바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 페어웨이 벙커를 넘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강하게 임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벙커에 빠졌거든요. 게다가 또 벙커가 일반 벙커가 아니라 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벙커이기 때문에 사실 탈출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벙커를 좀 넘겼으면 좋겠는데, 뒷바람이 부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앞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는 넘기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바람의 도움이 좀, 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1번 홀에 와 있고요. 11번 홀은 파5 홀이네요. 그리고 526m이고요. 근데 지금 페어웨이 가운데 보면 벙커가 이렇게 좀 일자로 쭉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만 잘 피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린 주변까지 다시 가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얼핏 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기존 앞선 홀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사실 이 정도면은 어려운 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자, 저는 그러면 뒷바람도 불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저 벙커를 뭐 넘기는 방향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하게 임팩을 했고요. 넘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방향이 좀 벙커 쪽이었다면 못 넘어갔을 것 같네요. 굉장히 좀 기네요. 네, 벙커까지 거리가. 뭐 어쨌든 티샷은 이렇게 잘 안착을 했고요. 자, 남은 거리는 대략 263m인데 투혼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그린 앞쪽에 보이는 벙커 전까지만 끊어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러면 한 210m까지만 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샷을 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두 번째 샷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최대한 그린 앞쪽에 보이는 벙커 전까지만 공략을 했고요. 이제 남은 거리는 이제 69m가 남았어요. 파5 홀은요, 우리가 3온 전략 작전을 할 때 물론 티샷도 중요하고 두 번째 샷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번째 샷이거든요. 핀에 공략하는 세 번째 샷. 자, 이 세 번째 샷 공략 지점을 보니까 우리가 핀이 지금 중핀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 그린이 이렇게 핀 쪽으로 뭔가 이렇게 모이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약간 이럴 때는 약간 러닝 어프로치라고 하죠. 굴리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의 그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비록 70m긴 하지만 저는 약간 낮게 쳐서 약간 런을 좀 발생시키는 약간 그런 방법으로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평소에 70m라면 56도 가지고 이렇게 띄워서 그냥 딱 세우는 전략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지금 저는 52도를 가지고요. 약간 낮게 런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게 쳤고요. 이제 굴러야죠. 조금만 더 굴렀으면 이글인데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딱 공략대로 잘 이루어졌죠. 이 컨시드를 받는 바람에 제가 퍼팅을 못했네요. 네, 이게 참 너무 컨시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또 네. 어쨌든 뭐 이렇게 11번 홀을 제가 플레이를 했는데요. 편하게 플레이되는 그런 파5 홀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티샷에서의 그 페어웨이 가운데에 보이는 벙커, 그 벙커만 피한다면 충분히 뭐 그린 주변에
공을 가져다 놓고 세 번째 샷에서 어프로치로 충분히 버디를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그런 무난했던 홀인 것 같아요. 다른 홀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티샷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벙커를 피해서 꼭 그렇게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2번 홀에 와 있고요. 12번 홀은 파4홀에 480m로 이루어져 있네요. 페어웨이가 굉장히 좁아요. 230m 지점까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좁은 그런 페어웨이를 가지고 있고 230m 이후로 다시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캐리가 230m 이상을 쳐줘야지만 안전하게 티샷을 페어웨이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홀이에요. 그래서 230m가 안 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백티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화이트티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그래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백티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저는 캐리로 한 250m를 쳐서 저 좁은 페어웨이를 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페어웨이로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임팩을 했는데요. 와, 이거 간신히 페어웨이로 들어왔어요. 지금 볼 스피드가 70.6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신히 페어웨이를 지켰습니다. 와, 정말 코스가 힘드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좀 장타자분들이라면 백티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거리가 조금 나는 장타자가 아니다 그러면 화이트티에서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는데 힘들어요. 네, 그런 코스이네요. 남은 거리가 정말 많이 209m가 남았고요. 오르막까지 하면 대략 한 220m까지도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가 남겨놨네요. 그리고 게다가 또 포대 그린이에요. 그린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온그린이 안 되더라도 그린 주변까지 갖다 놓도록 그렇게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리는 대략 215m 정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18도 아이언이거든요.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올라가나요? 이게 보세요. 포대 그린이라 맞으면 서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온그린이 안 됐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평지성이었다면 맞고 이렇게 올라가서 굴러서 이렇게 좀 핀 쪽으로 향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네. 뭐 어쨌든 그린 주변에 와서 이제 어프로치를 남겨놨기 때문에 잘 갖다 붙여서 팔은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프로치가 또 문제겠죠. 자, 남은 거리는 20m 정도가 되고요. 세 번째 샷이기 때문에 과감하게만 공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저는 20m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제가 저도 모르게 스톱! 그렇게 말이 나와버렸네요. 네. 와, 이게 핀 뒤로 넘어오게 되면 정말 심한 내리막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1.2m의 내리막이 0.1이라는 게 사실 체감적으로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 상황을 한번 대회 때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만약에 이 홀컵을 맞지 않고 만약에 흘러 내려간다면 제가 볼 땐 저 A4를 넘어서 러프까지 흘러갈 그런 볼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홀컵을 맞춰서 과감하게 홀컵을 일단 때리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샷을 하기 때문에, 퍼팅을 하기 때문에, 네, 똑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우측을 겨냥을 해서요. 저는 내리막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1m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되게 쉽게 들어가긴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퍼팅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내리막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경사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경사를 좀 무시하고 좀 내리막일 때 좀 과감하게 이렇게 공략을 해도 괜찮거든요. 어쨌든 저도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 저처럼 한번 이렇게 퍼팅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제가 이렇게 12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2번 홀 같은 경우는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좁아요. 230m 지점까지는. 근데 230m 이후로는 다시 넓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멀리 치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좁은 페어웨이를 공략하기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230m만 넘겨주신다면 충분히 뭐 페어웨이 안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강하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페어웨이 간신히 안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저보다 거리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장타자분들이라면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3번 홀에 와 있는데요. 현재까지 제가 지금 2언더네요. 잘하고 있어요. 네. 13번 홀은 파4홀이고요. 이렇게 우측에서 굉장히 좌측으로 심하게 돌아가는 그런 도그렉 홀이에요. 거의 기역자로 꺾여 있거든요. 근데 또 직선거리는 270m 밖에 되질 않아요. 한 번쯤 이게 사실 원온 시도도 가능한 홀인데 또 원온을 못하게끔 앞에 지금 팁박스에서 보면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피해서 최대한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그런 공략법이 될 것 같은데, 바람도 또 슬라이스 바람이에요. 이번 시간에 왜 이렇게 바람도 안 도와주죠, 저를? 훅바람이 불었더라면 제가 한번 원원 시도를 한번 딱 시도를 해봤을 텐데, 한번 최대한 저 그린 옆에 있는 벙커를 향해서 드로우성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해볼 텐데요. 일단 캐리 거리가 이 오비 지역을 넘어가는 캐리 거리가 중요하겠죠. 캐리 거리는 한 220m 정도면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저 그린 우측에 보이는 벙커를 향해서 최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드로우성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바위는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바위 뒤편에 저 나무가 문제예요. 한번 제가 쳐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야, 나무가 못 넘네요. 나무를 넘기진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운이 좋아서 나무 우측으로, 아이고, 나무 우측으로 가서 간신히 이렇게 페어웨이를 향해서 갔는데, 지금 딱 제가 설정해놨던 그린 우측의 벙커에 빠지고 말았어요. 네. 드로우성 구질로 치긴 했는데 사실 바람이 슬라이스성 바람이 불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드로우 구질이 많이 먹히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뭐 굉장히 476m라는 긴 전장을 가지고 있는 파4홀인데 약간 돌아서 온 게 아니라 저는 과감하게 그린을 직접 향해서 공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거리는 53m로 굉장히 짧아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장타자분들이라면 뭐 바람의 도움이 좀 있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원온 시도를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이렇게 넘기셔도 괜찮으니까 굳이 이렇게 돌아오지 말고 직접 가로질러서 뭐 그렇게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남은 거리는 이제 53m이고요. 그린 벙커이다 보니까 그린 벙커 치고는 53m면 굉장히 좀 길게 남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벙커에서 샷을 할 때 보면 자,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벙커에서 공을 이렇게 올려놓고 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벙커긴 하지만 일반 러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공만 살짝 걷어내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벙커를 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이렇게 팍 찍어 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뒷땅성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벙커에서 공이 예쁘게 떠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린 주변만 20m, 30m가 아니라 50m 있을 때는 약간 공만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샷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50m 정도라고 생각하고 칠 건데요. 지금 핀보다 우측에 보이는 빨간색 마운드가 보이시죠? 그 빨간색 마운드를 맞고 좌측으로 흘러내리게끔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저는 제 느낌에는 그냥 한 50m 정도만 친다라고 생각을 해서 샷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 경사를 타고 흘러내려가야 되는데요. 그래야 제가 말씀드린 딱 그 공략이 될 텐데, 섰네요. 내려가다가 멈췄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흘러내려서 오르막 퍼팅을 남겨놓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스핀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거리는 대략 4m 정도가 되고요. 내리막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내리막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4m에 우측으로 약 한 컵 반 정도만 보고 그렇게 스트로크를 해볼게요. 지금 또 굉장히 좋은 버디 기회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왔을 때는 꼭 집중해서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스가 워낙 어렵고 까다롭다 보니까. 자, 저는 한 컵 반을 보고 4m 스트로크를 할게요. 와, 경사가 생각보다 많았네요. 생각보다. 저는 좀 지금 4m가 아니라 한 5m 정도 스트로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일찍 꺾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아, 이게 어렵네요. 그린도 생각보다 이게 숨은 경사라고 하죠. 숨은 라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도 거의 직선처럼 보이긴 하는데, 제가 아까 홀컵을 공이 뒤로 지나치면서 다시 공이 흘러가는 경사를 다시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홀컵을 지나서 흘러내리는 걸 확인을 했더니 공이 휘었어요. 그래서 그럼 분명히 슬라이스 경사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저는 약간 좌측을 겨냥을 해서 3m 스트로크를 해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약간 경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강하게 스트로크를 하는 바람에 약간 공이 좀 점프를 했는데 어쨌든 판은 잘 막은 것 같고요. 이렇게 13번 홀을 제가 플레이를 했는데요. 13번 홀 같은 경우는 400 거의 70m 가까이 되는 그런 파4홀이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측으로 갔다가 다시 기역자로 꺾여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리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느껴졌었는데, 티박스에서부터 그린까지는 직선 거리는 대략 한 270m 정도면 충분히 원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장타자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직접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아, 내가 좀 거리에 좀 자신이 없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우측으로 페어웨이가 있거든요. 화면에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측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핀 공략을 해야 되는, 하지만 좀 너무 거리가 길게 남아요. 그런 좀 단점은 있지만 그렇게 공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4번 홀에 와 있는데요. 14번 홀은 파3 홀이고요. 그리고 198m예요. 야, 이 코스는 파3 홀도 굉장히 기네요. 198에 앞바람이, 또 제가 이 코스를 치면서 이렇게 뒷바람이었던 적이 별로 없었을 정도로 바람도 안 도와주고 있어요. 네, 앞바람이다 보니까 거의 210m 가까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파3 홀은 최대한 온그린을 잘 시켜놓고 투퍼스로 잘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21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서는 저도 이게 롱아이언으로 샷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쇼티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를 이렇게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클럽을 드라이버로 바꿔주면 이렇게 티 위에서도 롱아이언으로 샷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핀의 위치가 제일 꼭대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마운드 제일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핀의 위치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저도 이 14번 홀만큼은 그냥 안전하게 온그린을 시켜놓고 타수를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앞쪽에 보이는 좌우측에 벙커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벙커에 빠져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벙커에 빠져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샷을 할게요. 아, 좀 열려 맞았네요. 자, 벙커, 나무, 다행이다. 야, 나무 뒤편으로 나무 뒤편으로 갔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 나무 전에 공이 멈췄는데, 이 오르막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르막 보이시죠? 이 오르막이 화면을 꽉 찼어요, 지금. 오르막이 7m인데, 사실 7m 높이면 굉장히 심한 그런 오르막이죠. 지금 핀의 위치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높이인데 감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실제 남은 거리는 대략 한 30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오르막까지 하면 한 37m 정도가 되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30m 오르막을 생략을 하고 30m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낮은 탄도로 그냥 일반적인 30m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허리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딱 임팩을 하고 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공을 높게 띄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헤드페이스를 보통은 일반적인 이런 어드레스보다는 헤드페이스를 약간 오픈을 할 거예요. 일반적인 어드레스보단 약간 이렇게 오픈을 할 거예요. 오픈을 한 상태에서는 스윙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더 크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30m 스윙 크기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50m 스윙 크기로 그렇게 공략을 해야 될 거거든요. 왜냐면 헤드페이스를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만큼 스윙 크기가 좀 더 커져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저도 자, 헤드페이스를 많이 열어놓고요. 오픈을 해서, 자, 제가 원래 30m를 칠 때는 스윙 크기가 이 정도인데 한 이 정도까지, 자, 50m 치는 기분으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굉장히 높은 탄도로 잘 띄웠고요. 자, 이렇게 높은 탄도로 샷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런이 많이 없죠. 많이 딱 그린에 맞고 바로 쓰는 이런 아주 멋진 그런 샷이었습니다. 보통 흔히 저희가 이제 로브샷이라고 하죠. 높게 띄워서 딱 세우는 샷. 이제 그런 샷을 할 때는 일반 스윙 크기가 좀 더 커져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헤드페이스를 열고 똑같은 크기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헤드페이스를 연 만큼 좀 더 나는 더 크게 샷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행스럽게도 저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잘 붙여놨고요. 그래도 경사가 좀 있어서 저는 약간 우측 한 끝 정도만 보고요. 한 3m 스트로크를 해볼게요. 네, 다행이네요. 바로 정말 잘 막았네요. 이건 정말 엄청난 굿 세이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어프로치 샷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잘 기록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14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4번 홀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네? 그냥 무난한 파3홀, 그냥 단지 거리만 긴 그런 파3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린 주변이 온통 포대 그린이에요. 그래서 그린 좌우측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또 높은 탄도의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온그린이 중요한 그런 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꼭 온그린을 해서 투퍼스로 마무리해서 좀 편안하게 팔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15번 홀에 와 있고요. 15번 홀은 파4홀이고요. 435m네요. 일단 그냥 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요 넘기는 지점이 중요하겠죠. 캐리가 200m네요. 네, 200m만 넘어가면 이 해저드 라인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저 우측 벙커를 피해서 페어웨이에 최대한 한번 갖다 놓는 그런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페어웨이 좌측으로 공략을 했고요. 벙커 때문에. 자, 근데 워낙 그 길이가 긴 코스이다 보니까 제가 250m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거리가 180m 정도가 남았어요. 게다가 오르막까지 있고 190m인데 그린 앞쪽에 또 커다란 벙커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네요. 그래서 최대한 벙커를 넘기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벙커를 넘기는 거리는요 한 170m 정도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핀 뒤로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딱 요 A프로만 살짝 넘기는 거리, 그러니까 179m거든요. 저는 한 180m만 이렇게 공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샷을 할 거예요. 왜냐면 핀 뒤로 넘어가면 제가 볼 땐 팔을 기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확률이 거의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어려운 그린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6시 방향이나 5시 방향 쪽으로 한 5m 정도에 갖다 붙이게 되면 버디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한 2번 치면 한 번 정도는
버디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15번 홀만큼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180m 정도만 그렇게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일단 벙커만 딱 넘겨서 에이프론을 지나는 제가 지금 딱 세팅해 놓은 저 위치 있죠? 저 위치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최대한 저기로 치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일단은 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약간 우측이네요. 네, 그래도 뭐 핀 뒤로 넘어가지 않고 온그린은 잘 지켜놓은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약간 훅선 경사가 있겠죠.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버디를 기록하진 못하더라도 어쨌든 타수는 잃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남은 거리는 이제 대략 한 8.8m에 9m라고 생각할게요. 9m에 오르막이 0.4 그러면 0.8 오르막은 이제 2배를 해야 되니까 0.4에 2배를 하면 0.8이거든요. 그러면 8m를 더하는 거예요. 한 17m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저는 한 우측에 한 3컵 정도를 보고 한 17m를 쳐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흘러내려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오르막 경사라서 그렇게 흐르는 경사가 많지는 않네요. 네, 이렇게 그냥 컨시드를 기록해서 8을 기록했고요. 제가 15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5번 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캐리가 200m 정도만 넘어간다면 충분히 페어웨이에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홀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티샷만 좀 잘 된다면 두 번째 샷 지점에서는 그린 앞쪽에 보이는 벙커만 조심해서 잘 온그린만 시켜준다면 뭐 파세이브 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그린이에요. 그린이 이 핀 뒤로 굉장히 빨간색 지형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핀 뒤로 넘어가게 되면 내리막 퍼팅을 하면 제가 볼 땐 팔을 기록하기 힘든 그런 그린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15번 홀만큼은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16번 홀에 와 있고요. 16번 홀은 파3 홀이고 209m예요. 209m인데 내리막이 16m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뒷바람이죠. 뒷바람일 때는 내리막을 다 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193m 정도의 뒷바람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87m 정도가 되겠네요. 네, 187m인데 이제 핀의 위치가 너무 딱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핀 뒤로 넘어가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 때문에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16번 홀만큼은 이제 파3 홀이잖아요. 파3 홀은 그냥 안정적으로 버디를 기록한다는 생각보다는 온그린 해놓고 그냥 투퍼스로 마무리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핀보다 좀 짧게 한 185m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린 우측으로 갖다 놓고요. 자, 정확하게 185m를 생각해서 쳐볼게요. 제가 약간은 끊어치는 느낌으로 쳤거든요. 네, 거리는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핀 뒤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짧게 공략을 했는데 뭐 짧긴 했지만 어쨌든 오르막 퍼팅에다가 경사도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팔은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3 홀은 사실 뭐 이렇게 긴 파3에서는 버디는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공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13m는 괜찮은데 오르막이 너무 높네요. 0.96인데 사실 0.9를 그냥 1이라고 생각하고 높이를 2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10m에 이제 10의 2배면 거의 제가 볼 땐 33m를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33m는 사실 저도 이제 감각적으로 하는 거라서 일단 한번 최대한 근처까지는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도 감각적으로 치는 거라서 와! 들어갈 뻔했어요. 와, 정말 아쉽네요. 제가 약간 우측을 보고 이렇게 스트로크를 했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너무 길어서 좀 그냥 거리만 맞추자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했는데 생각보다 거리는 너무 잘 맞춰졌기 때문에 파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16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6번 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리가 좀 길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그런 파3 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자칫 공략이 잘못돼서 핀 뒤로 넘어가게 되면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파 세이브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파3 홀만큼은 내가 최대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파3 홀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실수가 곧 보기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실수 없이 안전하게 그렇게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17번 홀에 와 있고요. 17번 홀은 파4홀이고 440m인데요.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미니맵만 봤을 때는요, 지금 가리키는 방향이 그린을 직접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거리도 270m거든요.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가는 거는 지금 440m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렇게 좌측으로 갔다가 다시 우측으로 가는 기역자로 꺾여 있는 그런 홀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장타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쯤 도전해봐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원원 시도도 가능한 홀이거든요. 그럼 제가 일단 첫 번째는 좀 거리에 나는 자신이 없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한번 끊어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제가 멀리건을 하나 사용을 해서 두 번째는 원원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갈 때는 자, 페어웨이 좌측을 향해서 이렇게 샷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넓어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샷을 할 때는 페어웨이 좌측을 향해서 샷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샷을 하게 되면 남는 거리가 너무 길어지죠. 거의 199m가 남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번 그린을 직접 향해서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멀리건을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린을 직접 향해서 한번 샷을 해볼게요. 자, 저는 그린을 직접 향해서 공략을 했고요. 벙커에 빠졌네요. 제가 지금 바람의 영향 때문에 사실 바람이 약간만 뒷바람만 좀 불었더라면 충분히 원원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 캐리 거리가 230m 정도만 나가는 분들이라면 저는 정석적으로 이렇게 끊어가는 플레이보다는 한 번에 직접 그린 쪽으로 향해서 샷을 하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돌아서 가게 되면 이 두 번째 샷 지점에서 남는 거리가 너무 길게 남기 때문에 캐리가 한 230m 정도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 같고요. 저의 지금 원원 시도를 했는데 벙커에 빠졌거든요. 자, 벙커에서는 지금 남는 거리가 한 25m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그린 경사를 보니까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내리는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우측으로 공략을 해서 경사를 타고 핀 쪽으로 향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굴러가죠. 경사를 타고 왼쪽으로 흘러야죠. 그래도 잘했네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 우측 경사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버디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17번 홀 같은 경우는요, 직접 원원 시도를 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세컨샷 거리가 너무 길게 남기 때문에 이런 버디 찬스가 안 올 것 같아요. 자, 남는 거리는 이제 1.2m이고요. 거의 똑바로기 때문에 저는 똑바로 한번 쳐볼게요. 네, 또 이렇게 소중한 버디를 또 기록을 했고요. 네, 제가 17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7번 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페어웨이 좌측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역자로 꺾여서 이렇게 공략을 하게 되면 원래 그게 정석적인 플레이인데 두 번째 샷 지점 거리가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세컨샷 거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에 대각선으로 그린을 직접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홀이에요. 거리가 대략 한 230m 정도만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린을 직접 향해서 뭐 벙커에 빠져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주 재밌는 그런 홀이었어요. 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홀인 18번 홀에 와 있고요. 18번 홀은 파5 홀이에요. 파5 홀이고 537m. 팁박스에서부터 우리가 페어웨이까지 갈 때 이 페어웨이가 약간 아일랜드 형식이거든요. 끊었다가 다시 이렇게 페어웨이가 있고 다시 또 그린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건너가는 거리가 캐리 지점이 바람까지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못해도 한 240m 이상은 쳐야지만 저 페어웨이에 안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앞바람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낮은 탄도로 이렇게 좀 한번 공략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이 거리에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방법을 또 사용을 해야 되네요. 여기 앞에 보면 이 150m 지점이 있거든요. 이 지점으로 가서 다시 한번 끊어가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코스가 굉장히 얄밉네요. 참 정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끊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코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러면 한번 이 해저드를 넘겨서 티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벙커를 향해서 낮은 탄도의 약간 드로우성 구질로 그렇게 공략을 해볼게요. 자, 저는요 굉장히 힘껏 쳤거든요. 지금 캐리 거리가, 자 볼게요. 어이구야, 지금 보셨죠? 이게 바람이 팔바람이 거의 구바람이에요. 구바람이 앞바람인 상황에서 제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임팩을 하고 굉장히 세게 이제 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방향이 그 다리 위에 다리를 맞고 넘어왔어요. 와, 이거 넘기기 쉽지 않겠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캐리가 240m가 아니라 거의 250m 가까이 쳐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이건 이 코스도 코스인데 제가 볼 땐 저 바람이 문제예요. 앞바람만 없었더라면 그냥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바람만 아니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 바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간신히 넘었거든요.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간신히 잘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샷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샷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 페어웨이가요,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경사가 이래요 지금. 그래서 이게 턱에 제가 볼 땐 분명히 맞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우드를 안 잡거든요. 근데 한번 쳐볼게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과연 이 페어웨이 턱이 높이가 얼마 정도가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쳤는데요. 턱에 맞았어요. 지금 캐리 거리 보이시죠? 8.65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맞았다는 뜻인데 맞았는데 넘어갔네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턱에 맞고 해저드에 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쳐보니까요, 턱에 맞아도 그래도 뭐 거리가 나갈 거는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턱이 높다라고 해서 그냥 끊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드, 자신 있게 우드로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신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쳐서. 네. 자, 이제 남은 거리는 70m 정도가 되고요. 앞바람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는 80m를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핀 뒤로 넘어가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좀 핀 뒤로 넘겨서 약간은 백스핀을 한번, 너무 욕심인가요? 네. 그래서 한번 핀 뒤로 넘겨서 백스핀으로 한번 핀의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저는 핀 뒤로 넘길 거예요. 넘겨서 백스핀! 이제 멈춰야죠. 보셨죠, 여러분? 이거거든요. 예. 야, 정말 기가 막히게 공략을 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핀 뒤에가 오르막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만약에 핀 뒤가 내리막인데 핀 뒤로 넘겨서 백스핀을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겠죠. 핀 뒤쪽으로 오르막 언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언덕을 맞춰서 다시 뒤로 흘러내리게끔 그렇게 공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백스핀을 할 때는요, 좀 약간 임팩을 뭔가 좀 강하게, 아주 강하게 다운블로로 공부터 맞고 들어가는 느낌이 나면 백스핀 양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 그 코스에서도 이렇게 백스핀이 잘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백스핀을 할 때는 최대한 가파르게 공부터 이렇게 깎아치는 느낌 있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탁 깎아치는 느낌. 그렇게 샷을 하다 보면 백스핀이 잘 걸릴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똑같이 시도를 해보셔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게 탁 백스핀, 네, 멋있어요. 네. 자, 저는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왔고요. 제가 이 버디를 마무리하면 이 마스터즈에서 지금 제가 몇 개죠? 4언더를 기록하는, 네, 정말 스코어 좋네요. 일단 버디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3m가 남았는데요. 일단 뭐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왔고요. 근데 정말 이 코스를 플레이하면서 정말 어려운 그런 코스를, 정말 험난한 그 길을 제가 이렇게 마지막 홀에 이렇게 뭔가 챔피언 퍼스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감동스럽네요.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참 대견스러워요. 네. 자, 일단 버디 퍼스를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네, 깔끔하게 버디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4언더로, 총 4언더로 마무리했네요. 정말 훌륭해요. 정말 어렵기도 하고 정말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18번 홀을 제가 플레이를 했는데요. 사실 18번 홀 같은 경우는 바람에 약간 운이 좀 따라야 될 것 같거든요. 캐리 거리가, 저는 약간 제가 플레이할 때는 앞바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캐리가 한 240m 정도면 뭐 충분히 페어웨이에 안착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쳐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저도 다리를 맞고 넘어가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좀 페어웨이에 안착을 한 거지, 사실 다리에 안 맞았더라면 저도 해저드에 빠졌을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람이 약간 옆바람성이라든지 뒷바람이라면 충분히 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앞바람이었다 보니까 좀 넘기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페어웨이 넘어가더라도 두 번째 샷 지점에서 이 언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근데 이 언덕을 제가 이렇게 막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플레이 해보니까요, 언덕을 맞고 그래도 거리는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덕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뭐 이렇게 뭐 끊어서 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언덕을 맞고 그냥 멀리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플레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샷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백스핀. 네, 백스핀이 사실 이 핀 뒤쪽으로 오르막이 언덕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언덕을 맞춰서 다시 내가 뒤로, 제가 뭐 아까 쇼다이언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뭐 80m 이내거나 뭐 이렇게 짧은 샷 웨지로 공략을 할 때 한 번쯤 핀 뒤로 넘겨서 내가 백스핀으로 공략을 해봐야지 라고 공략을 해보시면은 뭐 나름 재밌을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도 공략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이 마스터즈 L 땡땡이라는 코스에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원원도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홀들도 있고, 또 굉장히 좀 길면서 몇 개가 기억이 나요. 굉장히 긴 홀이고, 그리고 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일단 파5 홀 있죠. 8번 홀인가 8번 홀이죠. 네, 지난 시간에 8번 홀. 8번 홀이 전장이 885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홀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버 티샷을 잘 날려놓으면 내리막을 타고 한없이 굴러서 한 400m까지 이상 그렇게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홀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홀 느낌은요, 너무 그 캐리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까다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장타자분들이라면 이 코스에서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코스였던 것 같고요. 그런 재미있었던 코스였던 것 같고요. 좀 거리에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땐 백티 말고요, 화이트 티나 그런 데서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재밌게 그렇게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코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스 그린 코스의 하경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